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변동폭이 없네요. 33,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주말에 주가행에서 이렇게 좋은 뉴스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리보세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실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장이 개장을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실 LB가 시총이 좀 작고 그리고 다른 호재가 없었다면 크게 반등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는 LB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좀 내놔라라고 하는 듯 하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치료제도 다시 하려면 시간 그리고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여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증선위에서 사실 LB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죠. 얘네들 뭐 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텐데, 여타 다른 종목처럼 갑자기 찌라시 같은 거 하나 빵 내고 리보세라니 코로나 치료제 효과가 있다더라 라고 해서 만약에 주가가 출렁출렁 한다라고 하면 또 한번 감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듯 하니까 그것도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보단 이제 슬슬 장마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NDA 신청이죠. 글쎄요, 최근에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내용이 너무 안 나옵니다. 지난 아스코 전에 나왔던 뉴스가 리보세라닙에 관한 마지막 뉴스였어요. 이번 아스코 때 대규모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라는 뉴스까지였죠. 근데 실제로 아스코를 개최를 하고 나니까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파 매각한 다음에 진 회장이 리보세라닙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게 현재까지는 리보세라닙에 관한 전부인데요. 이제 6월도 이 거래일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명확히 언제까지 NDA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 없어요. 1월 달에 한양증권 리포트를 보시면요, 이민요믹의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이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고, 선양암도 임상 이상이 상반기에 발표가 된다라고 한양증권에서는 레포트를 올렸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거는 HLB 관계자는이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니까 회사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위암, 선양암, 간암을 저응증으로 한 리보세라닙의 상업화가 순차적으로 위암, 선양암, 간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선양암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임상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곧장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없네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어떤 소식이 없으니까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죠. 그래서 좀 많이 지치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주말에 나노젠에 관한 소식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주가행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었습니다. WHO 나노젠 나노코박스를 국제표준 백신으로, 그래서 WHO 베트남 백신 생산을 돕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했다더라. 7번째 WHO 승인 백신 가시화, 코백스 공여 백신 되면 국내도 수입이 가능하더라. 베트남 총리 나노젠을 방문했다. WHO와 보건부가 협력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WHO 나노젠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를 분석 중에 있다. 인도 포함 수십 국에서 나노코박스 도입하기 위해 MOU를 서명했다라는 등등의 여러 이렇게 뉴스를 많이 전해줬어요, 주가행에서.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시면요, WHO에서 베트남을 서태평양 지역의 국제표준 백신 허브 만들겠다는 소식, 그러니까 호난 회장이 긴급 사용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총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WHO에 사용 승인 허가를 요청을 했고요. 결국 국제 백신 기구 코백스에 납품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WHO의 전문가가 투입이 됐고요. 99.4%의 혈청 생성률을 보이고 있죠. 최대 60배 항체 생성률까지 보여서 현재 가장 심각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왜? 항체 생성률이 60배까지 최대치입니다. 최대치가 그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WHO에서는 나노코박스를 분석 중에 있고, 인도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수십 개국에서 MOU까지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임상 3상 중에 있고요. 영국 변이 그리고 남아공 변이까지는 임상 2상에서 확인을 했는데, 델타 변이는 아직 이제 이번에 임상 3상에서 확인할 예정이지만 임상 2상에서 좋은 결과치를 보여줘서 일단 기대가 되긴 됩니다.
근데 이거랑 LB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수차례 언급을 해드렸어요. 당장 LB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이 그렇게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생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다 보니까 만약 델타 변이도 잡는다면 국내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넥사가 약 12% 정도 상승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최고의 관심사는 면역 증강제죠. 단디바이오의 박영민 대표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요 면역 증강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디바이오를 이전 상장하겠다. 현재 코넥스에 있는데 이전 상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사실 나노젠도 원래는 재작년에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됐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번에 만약에 나노젠이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상장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면 좋겠네요. 어쨌든 면역 증강제가 단디 거라면 일단 지금 기대치는 그렇죠. 동남아는 현재 거의 독점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단디 거라면 꽤 수입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단가가 저가이다 보니까 야 그거 해봤자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어쨌든 꽤 파괴력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에 상륙하면 베트남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걸로 보여집니다. 핵심 기술이 한국 것이다 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위상 자체가 틀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LB 역시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코로나라는 위기가 리보세라닙의 탄생을 지체시켰지만 코로나 백신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진 회장의 투자가 이제 결실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LB의 매출을 일으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주게끔 하는데요. 지난번 손정희 회장 알리바바 투자권 제가 잠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투자는 신뢰가 우선이다. 이후에는 믿음으로 이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잠깐 손정희 회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만큼 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드물 것 같습니다. 제일교포 3세로 태어났죠. 그리고 무허가 판잣집에 태어나서 돼지 찌꺼기 치우던 소년이 짬밥이라고 하죠. 그 소년이 현재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잠깐이긴 한데 빌 게이츠보다도 높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시한부 인생 판정도 받았고요. 이런 손 회장이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라고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IT 정보통신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IT 정보통신은 미래 산업이었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IT로 보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듯이 보여지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손 회장은 IT 전문가가 아닙니다. 공학도가 아닌 경영학과 출신인데 직접적인 개발보다는 로얄티 특허를 이용해서 사업을 급속도로 키웁니다. 황금알을 만들기보다는 황금알을 만드는 거위를 만드는데 노력을 했는데요. 히트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히트 상품을 꾸준하게 만드는데 주력을 합니다. 그 방법을 투자로 이제 이어갔는데요. 개발회사는 시간과 돈이 엄청 많이 드니까 윈도우 같은 히트 상품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긴 한데 만약에 실패하면 리스크가 크다. 그동안 들어간 돈, 시간, 인력 만약 실패하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나는 돈도 없고 하니까 선택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특허권을 독점 유통하면 빠른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판권을 사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패키징, 그러니까 세트화 시킨 다음에 다시 판매하는 건데요. 개발 대신 개발에 버금가는 것을 찾은 건데요. 그걸 투자로 손정희 회장은 찾았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손정희 21세기 로스트차일드 되고 싶다라는 뉴스인데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였죠.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증기기관차가 물론 필요했지만
증기기관차가 나왔다고 산업혁명이 성공한 건 아니다. 자본이 있었기에 19세기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걸 19세기에는 로스차일드가 그랬다면 이제 나는 손 회장은 정보혁명의 자본 공급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한 건데 소프트뱅크 4대 주요 핵심 동력이 있죠. 첫 번째 야후가 되겠죠. 두 번째 소프트뱅크 모바일이 있고 세 번째는 알리바바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비전 펀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처음에는 특허를 이용해서 독점 판매로 시장을 지배하다가 94년도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미국의 IT 미디어 그룹을 인수합니다. 인수한 이유는 언론이 정보를 가장 많이 안다. 그래서 손 회장은 언론사를 인수하자마자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할 건데 이 시대 꼭 없어서는 안 될 회사에 나는 투자하고 싶다. 그 회사 좀 소개 좀 시켜달라라고 해서 야후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 당시 때만 해도 야후는 스타트업 기업이고 성과도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여기 야후에 투자한 손 회장을 거품남이란 취급을 했었는데요. 야후의 30%까지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 때 야후는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자스닥에 야후 재팬까지 상장시키면서 주가는 정말 급등을 하고 손 회장은 한꺼번에 부와 명예를 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IT 버블이 꺼지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죠. IT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다 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지금 바이오는 다 사기다인 것처럼 어쨌든 손 회장은 IT 버블 때 또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다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또 대박을 칩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조가 넘는 비전 펀드를 운영하면서 제2의 제3의 야후 알리바바를 찾고 있는데요. LB는 80년대 90년도에 IT가 미래 산업이었다면 현재 바이오가 미래 산업에 가장 근접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요. 바이오 그리고 우주 산업을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LB는 현재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IT에 집중을 한 것처럼 LB도 현재 바이오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리스크도 당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역사상으로 또 황우석 박사 쇼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진 회장 역시 손정희 회장처럼 비전공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투자를 잘하더라라는 일단 공통점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개발보다는 특허권을 이용을 합니다. 손 회장도 특허권을 사온 다음에 패키지화 시켜서 사업을 빠르게 확산시켰잖아요. LB 역시 리보세라닙의 특허권을 가져와서 현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까지는 없지만요. 그리고 지속적인 히트 상품을 위해 개발보다는 투자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 회장 역시 야후, 알리바바, 일본 이동통신 등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했죠. LB는 중심인 리보가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필리아, 이뮤노미 그리고 카티 치료제까지 히트 상품이 될 만한 것을 일단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가 없어서 좀 지치지만 개발된다면 이뮤노믹 같은 경우도 교모세포 쪽만 보면 독점일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 규모도 조 단위인데 상당히 기대가 되지만 아직까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좀 지치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나노젠의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노코박스 탄생은 이제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델타 변이까지 잡는다면 꽤 성공한 투자라는 평가를 듣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나노젠도 지금 가장 좋을 때 상장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되었건 넥사도 나노젠에 추가로 자금을 유치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봐야겠죠. 일단 지분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현재 넥사는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다시 나노젠으로 추가 지분 투자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손정희 회장 역시 IT 버블 때 IT 사업가는 다 사기꾼이란 평을 들었었어요. 근데 현재
진 회장 역시 가시적인 성과가 늦춰지다 보니까 바이오로 한탕하려는 사기꾼이란 소리를 현재 듣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비전 펀드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죠. 뭐 물론 규모는 상대가 안 됩니다. 저기는 100조가 넘는 자금을 굴리니까요. 그런데 LB 같은 경우는 그룹 내 이제 벤처 캐피탈이 별도로 있긴 있는데 진 회장이 이번에 벤처 캐피탈을 하나 만들었죠. 일단 비전 펀드 같은 경우는 사우디 국부 펀드 그리고 애플이랑 같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손 회장이 거의 이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LB도 이번에 만든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진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다고 하니까 시장 예측치는 아마도 역량 있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이번에 인맥들도 많이 쌓아놨잖아요. LB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민용이도 그렇고요. 베리스모도 마찬가지고요. 여튼 상당히 바이오에 두각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을 잘 찾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나노젠이 마찬가지겠죠. 벌써 몇 년 전에 200억을 넘는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하물며 동남아에 있는 국가의 바이오 기업을 했는데 이렇게 성과를 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이번 벤처 캐피털 이렇게 신설건으로 주주들의 평가는 여러 가지예요. 일단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고 사업을 확장을 좀 해라. 리보에 집중해도 NDA 신청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무슨 문어발 경영을 또 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아무 성과도 없으니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도 매일 애타게 가시적인 성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나노젠이 일단 치고 나오면서 LB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조금씩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리보세라닙이 매출을 일으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백신 같은 경우는 당장 그리고 꽤 많은 수익을 줄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란 사태가 리보세라닙의 지원을 갖다 주었지만 다시 한번 다른 것으로 매출을 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리보세라닙이겠죠. 사실 오늘 너무 크게 이제 소프트뱅크랑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을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 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LB 같은 경우는 바로 문 앞에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어느 정도 거리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씩 잘 된다면 그러면 충분히 멋진 기업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좀 그렇게 되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후배가 어제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과 이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제 막내딸이 이제 막 2달이 좀 지났는데 좀 소식을 듣고 가슴이 좀 많이 먹먹하더라고요. 빗길 여러분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오늘도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